제목에 약간 어그로가 있었는데 욕을 먹는다기보다는 스키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에요. 성격이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부츠 신고 2단 옆차기 하다가 자빠지면서 몸개그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요. 첫 번째로 리프트 흡연. 리프트에서는 흡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민폐예요. 흡연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었는데 아직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조금 길어서 영상 마지막에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령 보드. 주로 보드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인데 바인딩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다가 보드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경사면에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보드는 스키처럼 스토퍼가 없기 때문에 경사면 따라서 그냥 쭉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사람한테 부딪히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스키장에서 유령 보드를 한 10번 정도 잡아봤거든요. 정말 위험해요. 잘못 맞으면 그냥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보드를 처음 타신다고 해도 이건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절대로 보드를 막 놔두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슬로프 중간에 앉아서 쉬는 거. 보통 슬로프 중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막 스키보드에 입문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몰라서 이렇게 하실 텐데 이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초보자 코스에서는 앞에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피하지 못하고 와서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와서 부딪힌 사람의 잘못이냐? 아닙니다. 슬로프 가운데 앉아있던 사람도 같이 잘못한 거예요.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 되려나?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쉴 때는 코스의 가장자리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스키장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가장자리로 이동을 한다는 게 거의 미션 임파서블일 수도 있어요. 가능하다면 이동을 하셔야 되고 뒤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천천히 타면서 서로 조심하는 게 좋겠죠. 속도가 붙었는데 도저히 스키나 보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넘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대부분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또는 누군가에게 부딪혀서 멈추게 되는데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져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말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넘어지세요. 그리고 상급자 코스에서도 보면 갑자기 중간에서 멋지게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뜬금없이 코스 가운데 서서 지인에게 스키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좀 황당하긴 한데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속으로든 겉으로든 저 녀석은 저기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뭐 이러고 있거든요. 쉬거나 특히 상급자 코스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때는 코스의 가장자리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리프트 줄 설 때 남의 장비 밟지 않기. 이걸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1,200만원씩 하는 장비 사서 기분 좋게 스키를 타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밟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겠죠. 굉장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리 지르면서 쌍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줄을 서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장비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치기. 일행이 앞에 있으면 새치기를 해도 되는 줄 아는 멍청이들이 있어요. 진짜 반사적으로 욕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일부러 들으라고 뒤에서 크게 욕을 할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앞에 있는 일행이 기다리거나 뒤로 가는 게 정상이죠. 아니면 따로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만나던가. 한두 칸 앞에서 아이들이 재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죄송한데 아이가 앞에 있어서 먼저 좀 가도 될까요? 뭐 이 정도의 기본적인 예의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줍니다. 저기 제일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간혹 아무런 말도 없이 정말 당당하게 새치기 하면서 사람들 밀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발 뒤지. 여섯 번째는 직활강.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멈출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겠죠. 초중급자 코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리프트 흡연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100배 이상의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프트에서 내린 다음에 보드 바인딩 체결할 때. 바인딩 체결도 되도록이면 가장자리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초보자 코스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데 가로로 쭉 앉아서 슬로프 입구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적어도 가운데 라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는 게 좋겠죠. 일부러 길을 막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초보자 때는 내 몸 하나 신경 쓰는 것도 정말 힘들기 때문에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길을 막고 있었다는 걸 알면 깜짝 놀라면서 미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길이 막혀 있으면 지나가겠습니다 라든지 잠시만요 이 정도 표현만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비켜주더라고요. 안 비켜주고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 새끼가 아니니까 그냥 똥인가 보다 하고 다른 길을 찾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력에 맞는 슬로프 선택.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슬로프 선택은 실력에 맞게 하시는 게 좋겠죠. 높은 코스를 내려올 수 있다고 해서 스키를 잘 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점점 못해질 수 있어요. 스키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데
높은 코스에서 계속 타다 보면 자세는 본능에 따라 점점 뒤로 빠지게 되고 스키장에서는 후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은 상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스키 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방해만 되는 습관들이 만들어집니다. 전혀라는 단어는 붙이기가 좀 그런가? 후경으로 탈 줄 알아야 되는 상황도 있긴 한데 그건 몸의 중심을 앞, 뒤, 가운데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스키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초중급 단계에서는 그냥 후경은 안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세가 후경으로 굳어지면 이거 고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 정우찬 선생님이 되게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 제목이 스키 열심히 탈수록 못한다예요. 본문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프트 흡연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꽤 오래전에는 리프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담배를 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내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도 많아서 야외는 당연히 펴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꽁초가 너무 많이 버려지니까 스키장에서는 리프트마다 하차장 전에 쓰레기는 이곳에 버려주세요 하고 쓰레기장을 만들어 놨었어요. 거의 모든 리프트에. 제 기억에 아마 레드, 레인보우, 뉴골드, 브릿지를 제외하고 다 있었는데 저도 그 담배 피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스키 한번 타고 내려오면 리프트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개념이 없었던 건가? 근데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스키나 보드 커뮤니티를 보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나이랑 상관없이 되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수의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리프트에서는 담배를 피시면 안 되겠죠. 흡연자로서 한 가지 불만은 흡연 구역이 너무 없어요. 진짜 너무 없어. 담배 안 피면 되잖아 라고 하시면 그건 또 맞죠.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흡연자들은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이랑 비슷한데 뭐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잖아. 살 빼고 싶어. 운동하면 돼. 돈 많이 벌고 싶어. 많이 벌면 되지. 다 말은 참 쉽죠. 저 같은 사람은 담배 안 피는 거보다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살 빼는 거 이런 게 훨씬 쉽거든요.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훨씬 더 쉽습니다. 담배를 어디서 펴야 되나 하고 찾아보면 많은 흡연자들이 사람들을 피해 조금씩 이동을 하다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곳이나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레인보우에서 스키를 탄다고 치면 거기서 스키 타다가 담배 한 대 피우려고 5.7km를 내려와서 스키 벗고 그린 주차장 입구로 이동한 다음에 담배 피고 다시 곤돌아 줄 서서 레인보우로 이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본을 가본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일본 여행할 때는 흡연구역이 많았거든요. 한국처럼 흡연 부스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어떤 쓰레기통 하나만 있으면 거기가 흡연구역이더라고요. 공원에 가도 그런 곳이 있고 기차를 타도 있고 좀 놀랬던 건 호텔 로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담배를 펴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길래 신기해서 펴봤더니 환풍기가 작동하면서 호텔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바로 환기를 시키더라고요. 굳이 돈 들어가는 흡연 부스가 아니더라도 저기 은색 쓰레기통 하나 갖다 놓고 흡연구역 이렇게 해놓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도록 흡연자들끼리만 모아서 그냥 우리끼리만 냄새 맡게 그 똥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 똥을 한 곳에 모아서 이러면 너무 흡연자를 비하하는 건가? 저는 상관이 없긴 한데 다른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군대만 안 갔어도 아무튼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아름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